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기계발과 마인드 컨트롤 심화 과정 강의를 맡게 된 권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요. 포기 없는 도전만이 길을 열어준다. 꿈에 이르는 길은 걱정하는 시간도 아깝다. 배움 앞에 시간과 돈은 핑계에 불과하다. 가장 예쁜 꽃은 봄에만 핀다.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본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감을 채워라.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나를 빛내는 건 바로 나. 오늘만 살 것처럼 오늘을 산다. 엄마의 쨍하고 해뜰 날. 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20대 때에 탤런트가 너무 되고 싶어서 탤런트 응시를 했었던 수험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304번이었거든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저 사진을 붙여서 수험표 이제 수험 MBC 탤런트 응시 원서를 냈는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제가 떨어진 게 맞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304번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첫날은 그냥 끊었는데 다음날 궁금한 거예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저 304번인데요. 제가 떨어진 거 맞나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궁금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어제도 전화하셨던 분 아니세요? 그러시면서 그런 거는 왜 떨어졌는지 이유 이런 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304번 떨어진 거 확실합니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사진 찍는데 이제 지금도 물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참 힘들게 번 돈으로 사진관에서 거금을 주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응시 원서를 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웃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이니까 저도 웃겨요. 이런 도전을 했다라는 게.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후회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수험표가 저희 집 앨범 안에 있는데요. 제가 뭘 잘하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뷰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탤런트 응시 원서를 낸다라면 메이크업을 아주 잘하는 곳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저에게 잘 맞는 의상을 맞춰서 아주 멋있게 사진을 더 잘 찍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아마 원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일은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한 번 도전하고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탤런트 응시했던 부분은 제가 그냥 한 번의 도전으로 접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제가 간절하고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제가 한 몇십 번이고 도전해서 탤런트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건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또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탤런트는 되지 못했지만 뷰티 관련된 탤런트들을 예쁘게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교수로 또 일을 한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 첫 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저에겐 이렇게 재미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꿈에 이르는 길은 걱정하는 시간도 아깝다. 네.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아닌가. 하수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 도전, 경험, 자신의 꿈을 대하는 예의. 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이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감동적으로 와닿는 영상을 틀어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주옥이 아닌가. 하수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 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안에도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옆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저 사진은요, 제가 국가 자격, 국가기술 자격증 미용사 피부를 취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인데요. 사진은 제가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진 헤어스타일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보이게 저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자기계발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감독을 갔어요. 국가기술 자격 피부관리 미용사 피부 감독을 갔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좀 저에게 큰 자극제 역할을 해준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장 규정에서 머리 끈은 검정색을 하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검정색을 한다라는 의미는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검거나, 그쵸? 또 뭐 염색을 했다 하더라도 뭐 흑갈색이나 뭐 이 정도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정끈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검정끈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헤어스타일, 머리 색상이 아주 그냥 다 백발인 분이 시험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하는 내내 정말 연세가 엄청 들어 보이시는 분인데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시험을 보시는 거죠. 머리는 백발이신 분이 검정 머리끈으로 묶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얼굴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처음 동작은 쓰다듬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쓰다듬기인데 손이 그냥 진동이에요. 쓰다듬기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진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동을. 나름 저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시험 보는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가슴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그분이 60이 훨씬 넘으시고 70 가까이 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신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감독과 수험자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손 씻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떨려서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지막 꿈이 피부관리실을 차리는 건데, 이번에 붙어야 되는데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저는 눈인사만 하고 나왔거든요. 정말 그분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었지만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그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격증 51개를 취득했다고 했는데요. 저 또한 한 번에 취득한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최소 시간이 300에서 400시간을 공부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너무너무 저는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다음은 배움 앞에 시간과 돈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아래 계단에 첫 발을 올려야 한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모두 갖추어지는 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일단 저지르면 노력하게 되어 있다. 돈이나 시간 등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길 기다렸다가 공부를 했다면
나는 지금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배움에 투자한 만큼 인생은 달라진다. 현실이 싫지만 투자하지 않거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간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며 그 속에서 성장하고 나의 꿈을 찾고 나의 삶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네, 저 또한 정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여상을 나와서 조기 취업을 하고 44만 500원 첫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 없으니까 시급 1,100원의 아르바이트를 7시 40분부터 10시 반, 11시 혹은 11시 반까지도 알바를 하면서 주말까지 반납하며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멀리 돌아서 꿈을 이뤘어요. 그땐 너무 답답하고 정말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지금 대학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공감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요즘입니다. 가장 예쁜 꽃은 봄에만 핀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쓴 책 안에도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그 통일부 하나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제 교육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만났던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곳에 있다가는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아기를 업고 폐타이어를 타고 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이야기나 그 이외에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가 믿고 도전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쪽에서 너는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이 있어도 도전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내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이 현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겨울이 길고 힘겨울수록 새로 맞이하는 봄은 더욱더 값지고 행복하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희망으로 버텨보자. 봄은 반드시 온다. 나는 목숨을 내걸며 자유와 꿈을 찾아온 그들이 그리고 목숨을 내건 듯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이 겨울이 지나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빛나는 봄을 맞이할 거라 믿는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본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교실을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 커다란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 전신 거울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거울을 보면서 너 학생으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거울이 질문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셀카 놀이를 하거든요. 제 스스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표정도 살피고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뭐 눈도 쳐다보고 치아도 다시 한번 살피고 이렇게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강의 시작 10분 전 나의 거울놀이가 시작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물을 들어설 때면 늘 전신을 비춰주던 커다란 거울. 나 오늘 예뻐? 가 아니라 너 학생으로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닌가?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이라면
오늘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너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니? 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을 말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신감을 채워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란 교만할 정도로 넘치지만 않는다면 없는 것보다는 충분한 것이 훨씬 낫다.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은 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나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 이미지는 곧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다. 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얼굴은 제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또 옷을 뭘 입을까, 또 화장하는 거, 헤어스타일, 표정도 살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곧 또 자신감으로 연결이 돼서 또 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 시키실 때도 출근해서 화장하거나 출근해서 머리 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출근을 해서 고객을 친절한 미소로,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 네,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얼굴보다 낫고 아름다운 행동은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말하는 소리를 듣거나 뭐 행동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이제 주변의 사례들도 가끔 보는데요.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고운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남긴 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내용 이제 글이 있는데, 매혹적인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네. 내가 더 나이를 먹는다면 너희 손이 2개란 걸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네, 정말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 네, 오드리 헵번이 젊어서 또 아름다웠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주름의 골이 깊고 그런 노인의 모습이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또 아름다운 글을 남겼네요. 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시는 날 제자들에게 저렇게 음악 연주에 봉사를 해주신 사진인데요.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장애인 분들이나 또 노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요양원 이런 곳에 가셔서 음악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지도 교수님의 그런 철학이라던가 봉사 이런 부분들을 담고 싶어서 저희 제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갔어요. 그랬는데 제자가 갑자기 이제 그게 어떤 봉사였냐면 장수사진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영정 사진을 찍어드리는 봉사였는데 저희 학생들이 그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말고 제자 한 명이 구석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가서 질문을 했죠. 너 왜 봉사하다 말고 오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 그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슬퍼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멋있게 만져드린 다음에 거울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나 참 많이 살았네. 이제 저승사자가 좋아하는 얼굴이 됐어.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구석에 가서 우리 제자가 울은 거예요. 봉사를 하고 돌아오면서 참 제자들의 눈물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게 봉사활동이 참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거를 그때 또 느끼기도 했지만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의 봉사이긴 하지만 정말 외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 제자들이 어떤 내면의 성숙이라던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키워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네, 그런 이제 귀한 시간들이 또 저에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자기 개발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같이 이제 나누었고요. 나를 빛내는 건 바로 나.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요. 제가 2019년도 8월 달부터 623일, 1255시간 30분 동안 책을 써서 완성되기까지의 그런 이제 과정들을 담은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책을 썼는데요. 받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공책은 많이 썼고 사실 뷰티 관련된 전공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금방금방 낼 수 있는데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자기계발서로 내는데 그거를 출판사 몇백 군데에다가 이제 기획안을 보냈는데 책으로 내겠다라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을 때 전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참 이게 참 책 쓰기가 어렵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 책이 되어서 최종 나온 제목은 다르지만 그때 이제 생각했던 책 제목이 뭐였냐면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포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하고 끝까지 해서 책은 결국 나왔는데요. 정말 포기하지 않길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계발에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지금도 힘들지만 그 전에 더 힘들었던 시간도 있으셨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울림이 되고 정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에서 우리 소소한 일상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책을 자기계발로 쓰시는 것도 저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만 살 것처럼 오늘을 산다. 50살까지만 산다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질문의 끝에서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삶의 저 너머엔 끝없는 휴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늘만 살 것처럼 오늘을 산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내가 배워야 할 것,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나를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에 끌어올려주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이 저에게 해주는 정말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배운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한 개 더 하더라도 또 배우고 또 돈을 모으고 뭔가 도전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삶을 산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50까지만 산다면 뭐 혹은 60까지만 산다면 나는 꼭 이걸 해보고 싶다.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의 쨍하고 했들 날, 제가 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이제 시골에서 고생만 하시고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고 사신 분이시거든요. 지금 88세이신데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시골에서. 저는 이제 늘 어머니 제발 오토바이 좀 타고 다니지 마시라고, 사고 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엔 겨울이라서 오토바이는 안 타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힘든 농사일을 지으시면서 늘 제가 어렸을 때 즐겨 부르시던 노래가 있어요. 송대관의 해뜰날입니다.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네, 엄마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상을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이젠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고 더 나이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의 해뜰날은 자식들이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안정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걸 뒤늦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고추밭이 내 엄마라는 사람의 꿈밭이었다라는 것도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넉넉하게 해주진 못해도 굶지 않게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데까지 공부시키고 싶은 엄마의 꿈. 남편도 없이 혼자 그걸 이루기 위해 밭을 갈아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씨앗을 심어 고추를 키우셨다. 자라는 고추를 지켜보며 물과 거름을 주고 빨간 고추가 열리면 그것을 따 햇볕에 펼쳐 말리고 자루에 담아 무게를 재셨고 그 무거운 것을 모두 끌고 나가셔서 시장에 내다 파셨다. 공부를 시키며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그 돈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며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흐뭇해 하셨다. 그것이 내 엄마라는 사람의 꿈이었고 삶의 전부였다. 지금 보여지는 저 밭이 저희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땄던 그 큰 고추밭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엄마한테 새 집을 지어 드릴게요. 근데 그 약속을 2018년도에 지켰거든요. 집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집을 지어. 그냥 있는 집에서 살다 죽으면 되지. 이러시더니 이사를 가는 날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정말 못 배우시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고 오로지 자식만 생각하신 저희 엄마였고, 제가 너무나 미워했던 고추밭이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고추밭을 쳐다보면서 너 아직도 안 죽었어? 나한테 죽느니 그냥 네가 스스로 알아서 죽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집의 고추들은 탄저병에 걸려서 잘도 죽어요. 근데 저희 밭은 정말 늘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풍년도 아주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뭐 딴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또 붉게 이제 주렁주렁 열려있는 고추들을 보면 정말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땡볕에서 고추 따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끔찍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제가 미워했던 고추밭이 엄마의 꿈을 이루게 해준 꿈밭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 아버지의 또 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지금 다들 너무나 소상공인분들 힘드시잖아요.
정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늘 도전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글을 읽어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사장을 위한 노자라는 그런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이고 가진 것보다 욕심이 크면 불행이다. 그 욕심을 제어하는 게 검약이다. 검약은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좋은 가치를 제공하면 고객은 절로 나를 찾는다. 잘 산다는 건 결국 남을 돕는 경쟁이다. 여러분, 잘 산다는 건 결국 남을 돕는 경쟁이래요. 어떻게 하면 남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내 가치는 남에게 쓰이는 만큼 높아진다. 나의 제품과 나의 서비스를 경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고객을 떠올려 보자. 그 상상이 행복한 사람만이 사장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인데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다. 위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위기는 가치 중립적이다. 주어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지, 위험의 수렁으로 만들지는 각자의 몫인 셈이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 혁신은 요원하다. 어제의 나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미래와의 정반대로 달려간다. 답습의 늪이다. 회의는 일사천리, 리더의 의견대로 결론을 맺지만 팔로워의 마음은 닫혀만 간다. 소통의 증발이고 열정의 실종이다. 영혼 없는 조직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죽어간다. 저는 두 가지 경우일 때 타격 자세를 바꿨어요. 실패했을 때와 최고일 때였습니다. 안주하고 싶지 않았고 최고였을 때 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이승엽 선수의 말이다.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제의 나를 버려야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위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못 살리는 게 문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위기를 위험으로 만드는 게 문제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라고 말했다. 식당 성공 비결 별것 없어요. 딱 3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맛있게, 푸짐하게, 깨끗하게. 행복한 성장을 이어가는 어느 식당 사장님의 말이다. 식당의 존재의 이유, 그 기본에 충실하라는 얘기다.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 채우려면 비워야 한다. 그게 도다.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내가 왜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정말 포기하실 수 없다면 정말 사명감으로 초심을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지금은 학교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또 학생들도 힘들고 주변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심과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더 많은 계획과 건설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는데 그런 값진 시간들로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다룬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하루는 제자 상담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너는 국가 자격증 가진 게 어떤 게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그 제자가 대답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저는 헤어 국가 자격증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거 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헤어보다 메이크업을 더 힘들게 땄는데요, 교수님. 저 그 메이크업 자격증 따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걸렸냐고 무척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격 시험을 접수를 하면 시험을 본 다음에 2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그날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시험을 보고 또 2주 뒤에 발표를 하고 떨어지면 또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2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는 앞으로 못할 일이 없겠다.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2년 걸려서 취득한 메이크업 자격증. 우리 제자의 그런 이야기가 참 어리지만 제자들에게도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목마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고 쉽게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제자들의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교수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메이크업 자격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저 자격증 취득했어요. 라고 막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제자를 보니까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제자 이야기가 저의 어떤 스승의 역할도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은 그 의지가.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은 없으신데요. 힘들죠. 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좋아지려나 했는데 또 힘든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숨 막힐 정도로 힘들 때 제가 제 자신에게 해줬던 말이 뭐였냐면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거든요. 인생에는 정말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이 있고 인생 길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르기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등산이지만 내려오는 것도 등산이고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저 화면처럼 꿈을 이루기 전까지 꿈꾸는 사람을 꿈은 아주 가혹하게 다룬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는가. 결국은 정신력이거든요. 인내력, 포기하지 않는 끈기, 힘. 참 그래서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학교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분들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또 힘들어하고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참 힘든 가운데지만 여러분들 힘들수록 더 발전적인 그런 꿈을 이룰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시면서 자기 개발과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해 나가시면서 잘 버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실 때는요, 마인드 컨트롤 사실 잘 안 되잖아요. 평정심 유지하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네. 책을 읽으시고, 막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내면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 남은 꿈,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건 뭐였지? 내가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건 뭐고 나의 취미는 뭐였던가 한번 여유 있게 돌아보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많이 넘어지고 다쳤고 피도 나봤고 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탤런트 시험도 응시했다가 떨어졌었고요. 네, 정말 돈이 없어서 여상을 졸업하고 조기 취업을 하고 정말 44만 500원이라는 그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면서 40만 원씩 저축을 하고 4만 500원 가지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1100원 아르바이트 이제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또 하나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는데요.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꼭 이루어야 하는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이든 정말 끝까지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끝낼까 하는데요. 제가 44만 500원의 그 급여를 주셨던 저의 첫 사장님은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너뷰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건강에 관련된 뷰티, 이제 먹는 식품 이런 것들 사업을 하시고 외국 수입 이제 그런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제가 봤던 사장님은 대부분이 늘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다니셨어요. 다른 기업에. 옆에 사무실에 돈을 빌려 다니시고 어음 때문에 맨날 노심초사하시고 잠을 못 이루시고 그런 사장님이셨거든요. 부도가 나서 정말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에 다니시고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 몇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그런 멋있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땅도 많이 사셨고 건물도 지으셨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런 참 해피엔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과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직원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꿈 하나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는 가족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도움이 얼만큼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시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포기할 수 없다면 끝까지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꿈을 꼭 이루시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내셔서 여러분들 또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저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기계발과 마인드 컨트롤 심화 끝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